네, 안녕하세요.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이 무엇인가 두 번째 발표를 하게 된 강사 문헌규입니다. 본 방송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대는 초기 창업 패키지가 무엇인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업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도를 설명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지원하고 여기에 관련된 서류 작성과 그리고 관련된 소스 그리고 프로토타입의 최소 단위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에 대해서 채널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 3년 미만에 최대 1억까지 지원해주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체들이 모두 지원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서 초기 창업 자금 그리고 다양한 멘토링과 전문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국내외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초선을 다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초기 창업 패키지를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또한 여러분들과 같이 과거에 예비 창업과 초기 창업을 거쳐서 지금의 성장형 사업까지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는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초기 창업 패키지를 누구나 다 지원을 하지만 사실은 그 길목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합격하시게 될 겁니다. 먼저 사업계획서 작성을 기반으로 해서 초기 창업 패키지를 어떻게 우리가 성공적으로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지 함께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의 경우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파워포인트를 먼저 작성합니다. 제가 심사도 해보니까 가장 다양한 서류를 볼 때 시각화된 자료에 너무 익숙했습니다. 물론 제가 시각화 자료를 못 만든다 그러면 그 방법도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처음 만들 때 아예 저는 두 번 작업하지 않도록 한글 파일로 먼저 서류 제출 후에 나중에 파워포인트나 다른 영상 콘텐츠를 통해서 발표 자료를 발표 2단계를 통과해야 최종 초기 창업 패키지에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첫 번째부터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이 파워포인트를 중심으로 한글 파일을 첫 번째 서류를 제출하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습니다. 그 이유는 심사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심사 환경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군 때문입니다. 심사위원에 대한 부분은 다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계획서 메인 페이지에는 크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 서비스명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소주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서비스명만 가지고도 내가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 소주제는 저의 서비스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설명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기술, 대상, 구현입니다. 어떤 기술을 이용하여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이 한 줄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어떤 서비스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각 부처별로 진행하고 있는 초기 창업 패키지는 다 특성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그 다음에 다양한 게임 이런 부분이 강하다면 과기부 같은 경우는 AI 혹은 다양한 IoT 기술 이런 쪽에 강할 수 있습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나 혹은 어떤 기술벤처 쪽 이런 쪽이 강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키워드별로 해당 부처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책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초기 창업 패키지를 지원할 때는 해당 부처의 사업과 나의 키워드가 연결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며 그 키워드가 바로 첫 페이지에서 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 자료는 크게 본 발표 자료와 예상 질문 두 가지 트랙으로 나뉩니다. 물론 발표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뒤에 있는 페이지 예상 질문을 굳이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심사위원들은 운이 좋게 혹은 자신들의 어떤 심사 방법에 의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정된 발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본 발표 자료와 예상 질문이 반드시 구성돼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사업계획서는 어떤 식의 구조가 처음에 구조화돼서 만들어야 될까? 자, 이와 같은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고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는 예상 질문과 보조 자료로 구성한다. 아까 전 페이지에 말씀한 건 똑같고요. 그리고 다이어그램을 중심으로 좌에서 우, 상에서 하, 단방향으로 데이터 흐름도, 설명도가 구조화가 돼야 됩니다. 저희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너무 과도하게 집어넣으면 이걸 처음 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심플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페이지 상단에는 저희 모든 페이지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을 설명한다는 키워드와 그리고 작은 소주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작권 위반 및 타 공개 플랫폼 이미지를 사용하는 금물입니다. 시스템을 돌려서 이것들이 다른 사업 개수를 모방이나 혹은 도용했는지를 사전에 검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한테 이 자료는 다른 자료를 모방한 것이라고 그 논문 검사처럼 똑같이 그거를 통지해 줍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은 탈락이나 감점을 주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첫 페이지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샘플입니다. 첫 번째, 하트콜 앱, 심장을 부르다. 자, 이런 뜻의 서비스인데요. 이렇게만 봐서 어떤 서비스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 아래 소주제가 있는데요. 여성 심박수 데이터를 활용한 응급출동 호출 손목밴드. 자, 어떤 서비스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성의 심박수와 생체 데이터를 활용하여 응급 상황이 발생 시 호출을 한다는 거죠. 여성분들의 심박수가 왜 남성도 아니고 여성일까요? 여성들에게만 일어나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들이 심박수 데이터를 활용해서 응급출동, 여성의 심박수가 응급 상황인 건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건강상 문제가 있을 거고 아니면 외부적인 피해에 의해서 어떤 나쁜 놈들이 괴롭히거나 공격을 가했을 때 심박수가 변동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보호하기 위한 스마트 손목밴드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위기 관리를 하는 앱 서비스다. 여성을 위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다음번에는 이 아래 보면 사이타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이타. 왠지 싸이가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비대면 서비스로 1,700만 명, 저희가 연간 오시는 그 외국 관광객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투어 앱 서비스입니다. 자, 왜 이들을 위해서 투어 앱 서비스를 했을까? 여기 보면 로컬이라든가 혁신가,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외국인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내용은 해외 관광객들이 비대면으로 액티비티 위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스마트 손목밴드를 활용한 간병인 매칭 품질 관리 앱 서비스. 아까랑 똑같죠? 이런 여성의 심박수를 활용한 것처럼 그 환자들의 그 간병인과 환자들의 심박수를 활용해서 문제 해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기업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스마트 쓰레기통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그 데이터 흐름도입니다. 자, 스마트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어떻게 가치 사슬을 만들어서 데이터 기반으로 서비스를 연결하는지에 대한 흐름도인데요. 뭐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여기 이해관계자, 내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가 어떻게 무엇을 주고받는지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업가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거기에 맞는 보상을 받고 시민들에게도 참여를 유도시키고 보상을 해주는 이런 구조인 거죠. 그러면 시민들은 내가 어떤 쓰레기통을 활용해서 분리수거나 이런 어떤 시민활동을 하게 된다면 보상을 받는다는 의미고, 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쓰레기통의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자신들의 기업에 이익이 되고 이거에 대한 광고비나 혹은 데이터의 구입비를 이 업체에게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나 회수업체들에게 이 스마트 쓰레기통 안에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 줌으로써 효율적인 행정과 그 다음에 쓰레기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래 보시면 업체들 그 마크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뭘까요? 바로 이 업체가 거래하고 있는 업체 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이어그램 하나만 봐도 이 서비스가 어떻게 확장성을 가지고 이해관계자와 협력하며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사업계획서를 쓰는데 관련된 자료를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다양한 자치단체에서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플랫폼들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권 분석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문제를 통계적으로 이렇게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교육을 받듯이 각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제공해 있는 영상 콘텐츠를 기반으로 각 자치단체에서도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뿐만 아니라 이런 소상공인지원공단에 대한 다양한 업종에 관련된 부분도 지원은 사업이나 관련된 사업에 대한 정보도 교육 콘텐츠를 기반으로 제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나는 다이어그램이나 혹은 그런 관련된 부분에 경험이 없고 파워포인트 잘 못 만드는데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런 글로벌 플랫폼 중에 슬라이드 쉐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쉐어 서비스 안에는 정말 전 세계 다양한 파워포인트에 대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거를 한국어 버전으로 크롬이나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번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검색을 하여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이어그램들을 찾아서 자신의 파워포인트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다양한 소상공인들이 자신들의 가치를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서 이런 공공 데이터와 사례 데이터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입니다. 전 자치구에 꼭 서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치구 단위별로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 이런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상담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어렵다, 오프라인으로 접근하기를 원한다, 혹은 오프라인은 부담스럽고 온라인이 원한다, 이런 자치단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오프라인 멘토링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고도화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거는 KICT라는 부분인데 여기는 약간 기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멘토링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주로 한 20년 이상 기술 관련돼서 근무를 하셨고, 그 다음에 더 전문성 가진 그 각 분야별로의 전문가들이 퇴직자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멘토링진이 운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멘토하게 된다면 보다 포괄적인 과거의 데이터와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비즈니스 모델을 기술로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또 여기 KICT 멘토링은 압박 멘토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가 완성될 때까지 제공되며 매년 기수별로 선발을 해서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특정 기간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여기 멘토분들은 정말 많은 경험과 그리고 글로벌 수행 능력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술성에 대한 부분이 인정받아서 멘토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나중에 좀 더 경력을 쌓고 여기에 멘토 활동을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젠 과거와 달리 우리 소상공인들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다양한 글로벌 진출에 관련된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스페인 바르셀로나 보케리아 시장을 갔더니 우리 소상공인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었으며 과거와 달리 우리 청년들과 기존 소상공인들이 해외로 진출하여 우리 상권을 세계화로 또 다른 한류 콘텐츠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지에 어떤 소상공인들과 혁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글로벌 스타트업 전문 프로그램과 플랫폼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제 스타트업 관련된 해외 정보 같은 경우는 어떤 스타트업이 잘 랭킹을 잘 잡고 있고 매출과 고용, 특허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사업체에 대한 구조적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플랫폼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만의 돈으로, 우리가 가진 자금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투자받는 다양한 어떤 시나리오나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도 참고해 볼 수 있는 사이트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을 진출한 다양한 스타트업들과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최근에 투자를 받고 자리를 잡고 있는지에 대한 애뉴얼 리포터나 최근 시황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스타트업을 하는데 초기 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무상으로도 지원해 주고 혹은 저이자로 이렇게 융자 사업을 통해서 초기 창업 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건데요. 사실 해외에서 이런 창업 자금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제공해주는 문이 넓지는 않습니다. 한국만의 특징적인 어떤 창업 생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같은 과정에서 한국의 우수한 스타트업들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어떤 채널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상공인들도 앞으로 더 큰 미래와 글로벌 진출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이와 같이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제 뉴욕 케어스라는 곳인데요. 우리로 얘기하면 뭐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혹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이런 격인데요. 이런 자원봉사 센터를 통해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15년 9월에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그 해외 그 뉴욕에 있는 뉴욕 케어스라는 곳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사전에 접수를 하고요. 온라인에 여기 플랫폼에다가 접수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담당자 멘토링 그리고 사업 고도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업 수행과 크라우드 펀딩과 저의 아이디어를 그들에게 피드백 받는 단계적인 구조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 세계 다양한 어떤 크라우드 펀딩과 임팩트 펀드에 대한 부분을 글로벌 플랫폼과 같이 함께 여러분들이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만들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제가 외국어 약하고 글로벌 역량이 약하다. 이런 부분도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글로벌 진출 관련된 전문 멘토나 혹은 다른 부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멘토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좌해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매일같이 그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서 새로운 뉴스가 어떤 게 있는지 또 이 사업들이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아까 이렇게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멘토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공유하고. 그렇다면 여기 다양한 이제 집단지성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민간인이 운영하는 여러분들과 같이 글로벌 진출이나 기술 창업을 고민하고 있는 스타트업들끼리 사회 혁신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어떤 협의체도 있다. 뭐 법적 단체는 아니고 그냥 네이버 카페라고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커뮤니티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문을 두들겨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고민을 그들도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집단 디지털 공동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화 단계를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기를 권장합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이런 정부 지원 사업들은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세그먼트 단위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 창업에 관련된 전문가 멘토링, 그리고 전문 교육, 이와 같이 온오프라인 교육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프로토타입 개발, 그리고 효과적인 여러분들이 사업을 국내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시장 전문가, 그리고 특허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허청과 교류하는 이런 IP 나래나 IP 디딤돌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초기 특허의 비용을 절감시키고 전문가, 변호사, 변리사, 변무사를 연결해줘서 효과적인 여러분들이 특허 출원해서 등록까지 되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생태계는 사실 이렇게 원스톱으로 창업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국제에서 좀 유례가 없는 사례지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창업 생태계가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각 부처별로 진행하고 있고 이런 초기 창업자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 정책이 있는지 시각화 자료를 유튜브나 인스타를 통해서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매 순간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부터는 각 부처별로 초기 창업자들이나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어떤 도전 과제들을 비대면으로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들이 매우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창업 지원이라든가 비대면 홍보 마케팅, 비대면 글로벌 진출에 관련된 채널과 공간을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2019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다양한 공지사항을 한번 읽어보고 어떤 제도가 어떤 누구에게 도움이 됐는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가 이제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을 위에다 올려드렸는데 검색해보면 꼭 공공기관은 초기 창업자들이 이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유튜브와 인스타에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내가 어떤 IT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부분들을 과기부나 교육부나 그 다음에 중기부 이런 부처에서도 여러분들이 소상공인들이 이 사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플랫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꼭 주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가 지금 영상 촬영하듯이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각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스마트 촬영 공간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이 공간을 예약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 지원을 자치단체별로 혹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공간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올해부터 메타버스라는 생태계인 거죠. AR과 VR, 더 나아가서 MR이라고도 얘기하죠. 자, 이런 비대면 생태계에서 앞으로 좀 더 실감 있게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고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메타버스 환경입니다. 이 단어를 기억해 주시고 이 단어에 관련된 책이나 유튜브 영상 콘텐츠 꼭 권장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제대로 강연을 할 수는 없지만 메타버스가 앞으로 여러분 창업 생태계의 중요한 환경이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튜브 채널, 이런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생각을 초기 창업 전 단계, 예비 창업 단계부터 채널을 구축하고 대중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대기업의 매장들이 밖에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이 어떤 게 있고 구매할 수 있듯이 여러분들도 사업하는 과정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서비스를 만들었는지를 공유해야 소비자들은 여러분들과 공감하고 지속 가능한 마켓 쉐어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마켓 5.0이라는 생태계라고 얘기하는데요. 기존의 마켓 생태계와 다른 점은 바로 공감입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다양한 채널이 운영되면서 보다 포괄적인 소통 기반이 바로 공감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빅데이터에 대한 인지도를 좀 더 가졌으면 좋겠고요. 데이터 기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와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면 우리가 초기 창업 패키지를 어떻게 디자인할지를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표자로서 소상공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마이데이터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지도 중요한데요. 과거에는 단순하게 이력서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나의 포괄적인 경력과 프로젝트 수행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언론 보도 이런 채널까지 연결시키면서 포괄적인 컨텐츠 기반의 여러분들의 실적들이 대중적으로 공유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행정안전부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책들을 데이터 기반으로 시각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나와 있는 우수한 기업 사례들을 이렇게 네이버 카페로 공유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 답변 2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 초기 창업 패키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치가 되고 어떻게 효율성이 있는지를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초기 매출 진입을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도 처음 창업하고 나서 생각했던 서비스가 개발되는 데까지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려서 개인적으로 내가 벌어왔던 많은 돈을 많이 소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에 대한 어떤 균형적인 운영이라든가 서비스에 대한 빠른 완성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가 뽑힐 정도로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전문 멘토링과 교육을 제가 충분히 받았다면 이와 같은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저의 경험만 믿고 너무 앞서서 열정만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 듣고 계신 이 영상 콘텐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강사분들의 교육을 충분히 듣고 그들의 노하우를 여러분들의 전력에 충분히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 매출의 진입을 효과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유사기업 사례를 기반으로 매출 구조를 설명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기를 추천합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전 세계에서 없는 유일한 서비스를 만든다 그러면 그 서비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생각해도 기존에 없는 서비스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서비스를 근접한 서비스를 비교하며 나의 서비스가 그 서비스와 유사하게 매출을 성장한다는 걸 설명하면 심사위원들은 보다 이해가 빠를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사회적인 공통의 언어처럼 비즈니스도 여러분들이 심사위원과 투자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하면 유사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서비스의 성장 과정과 차별화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서비스 구현을 위해 기술적인 경쟁 우위는 무엇일까요? 사실 초기 시작하는 기업이 기존에 있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서비스와 비교를 해서 설명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경쟁 우위나 기술 우위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장점은 여러분들이 기존 서비스에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을 기반으로 그거를 개선하여 차별 우위를 보이겠다고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 데이터와 집단지성을 자연어 처리라 해서 인공지능이라는 머신러닝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얘기한 거죠. 그렇다면 공공 데이터가 확보가 되지 않고 집단지성을 자연어 처리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인공지능 서비스도 운영이 오래 걸리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가능할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방향성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속 가능성이란 내가 당장 1분 1초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방향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초기 창업 패키지라는 3년 미만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대 1억까지 지원해주는 이 사업을 활용해서 조직력, 그 다음에 초기 매출, 그 다음에 초기 서비스, 그 다음에 팀빌딩, 그리고 국내외 시장 진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저도 초기 창업 패키지라는 사업을 통해서 지금까지 온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이 됐던 거는 좋은 교육과 멘토링, 그리고 직접 제가 생각하는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구현하는 과정 속에서 저의 만족도와 자신감들이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가 보다 세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것들이 이해가 안 된다면 네이버에서 강사 문원규를 쳐보시면 제가 어떠한 사업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보다 더 나은 사업을 위해서 초기 창업 패키지를 적극 활용하기를 제안드립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드리고 더 큰 사업을 위해서 응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